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현장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끝마친 곳은 경기도 안양 인덕원에 위치한 31평형 아파트인데요. 준공된 지 대략 한 21년 정도 돼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저것 손목을도 많았고 오래된 시설물이라 그런지 재사용할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제가 공사 경험이 2번이나 있는 아파트입니다. 영상으로도 2번이나 제작을 했었고요. 그 영상을 좋게 봐주셨는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해주셨고 또 제가 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옛날 아파트의 특징이 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실과 화장실 문, 그 부분 때문에 왼쪽에 파티션을 설치를 했고 뒤쪽으로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파티션은 직각이 아닌 라운드 형태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너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벽에 타공을 했어요. 거실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시공했고, 오른쪽 거울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얼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귀여운 거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모양이 원형으로 좀 깔맞춤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위쪽으로 포인트 등을 설치했는데 이 포인트 등이 이렇게 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각도에 맞춰서 이 거울을 비춰주는 용도로 설치하였습니다. 뒤쪽에 있는 중문은 손잡이를 반달 모양으로 제작을 했고,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는 양계형 중문을 시공하였어요. 이 양계형 중문을 시공할 때 디테일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천정도 그렇고 왼쪽에 이 기둥도 그렇고 중문을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이 없죠. 무프레임 형태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천정 수평이라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문을 닫아 놨을 때 이 중문 얇은 프레임만 딱 보일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이제 모루 유리를 적용해서 미스트 효과를 주었고, 하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힌지가 되게 조그마해요. 메입 힌지나 하나로 힌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거나 이렇게 좀 뭉툭한데 조그만한 힌지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기존에 있던 현관 바닥은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 있지 않았고 이 중문이 끝나는 선에 맞춰 있었어요. 근데 양계형 중문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딤 발판을 만들어주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신발은 이 밑에다가 벗어 두시는 거죠. 이 집에 이제 거주하실 분들은 4인 가족 구성이에요. 엄마, 아빠, 자녀 2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신발 하나, 둘, 세 짝 있죠? 이걸로 부족하니 중문 파티션 하부 쪽에 하부장을 제작해서 신발 수납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기존에 베란다가 있었어요. 베란다가 생각보다 크게 빠져있는 아파트 구조여서 이 공간을 거실로 확장하여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 오른쪽에 있는 벽과 그리고 제 맞은편에 있는 벽, 이 2가지의 날개벽이 존재를 했는데, 이 날개벽이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이제 고객님께서 책도 많고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날개벽을 기준으로 수납장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이제 짜드렸고, 이 날개벽이 굉장히 직각 형태인 날개벽이었어요. 그거를 목공 작업으로 라운드 쉐입을 주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주었고요. 그리고 이 수납장이 들어가는 거 맞춰서 이 거실 샤시를 사이즈를 조절해서 고정창을 설치를 하고 그 앞쪽에 단열 작업을 한 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조금 작게 짠 겁니다. 이 수납장은 지금 왼쪽에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문이 열리는 식으로 제가 제작을 해놨고, 오른쪽에는 책을 이제 수납하신다고 하셔서 오픈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저희 집의 컨셉이 화이트 그리고 부드러운 우드 컬러여서 매칭을 해 보았습니다. 주로 거실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셔서 이 확장된 공간 가운데에 6인 테이블을 배치하셨어요. 제 앞쪽으로는 일반 의자를 배치를 했고, 이제 반대쪽엔
벤치형 의자를 이제 선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 식탁을 고르는 이제 정보는 제가 사실 없었는데 제가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식탁이 딱 배송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만족스러운 제품을 골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탁 위쪽으로 펜던트를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달면은 조금 지저분하고 정돈된 느낌이 안 될 것 같아 매입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원형 파이프가 아까 전에 현관에서 썼던 애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현관에서 썼던 애는 좀 각도 조절이 좀 길게 내려오면서 된다고 하면 얘는 위아래로 이 파이프가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는 매입등입니다. 식탁 위에 설치해드린 매입등과 커튼박스 공간에도 이렇게 간접등을 넣어드려서 이 두 개가 같이 점등이 돼요. 밤에 아마 메인등을 끄고 이 두 가지의 등만 점등을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은 거실 공간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기존 날개의 벽을 제가 라운드 벽체로 만들어 보니까 이 마감을 도배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조금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저희 집들 보면 천정 몰딩도 있고 하부에 걸레바지도 있죠. 마감재들이 이 라운드 벽체랑 만나는 부분이 마감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벽체를 필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TV가 들어가는 벽면도 마찬가지로 매지 라인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필름 작업을 하였어요. 집 전체를 다 필름 작업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도장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TV가 달리는 벽면 그리고 소파가 배치되는 벽면 이 두 곳만 매지 라인을 주면서 필름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중문 또한 마찬가지로 필름 작업을 하였고요. 나머지 공간은 도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도배와 필름이 만나는 경계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트월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도배를 마감하였습니다. 라운드 부분에 이런 펑몰딩이 들어가게 되면 마감이 잘 나오지 않아 전체적으로 필름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은 헤링본 패턴으로 시공을 하고 방은 일자 패턴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구정마을에서 나오는 앞으로 모시아라는 이제 모델인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살짝 체리감도 있고 그리고 살짝 브라운감도 있고 좀 오묘한 색깔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올드하진 않고 그리고 또 너무 또 뭔가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방은 일자 패턴으로 시공을 했는데 헤링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랑 일자로 떨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골드 신주 마감을 했어요. 얘네 모양은 이렇게 T자로 생겼는데 T자 모양이 가운데 껴지면서 이쪽으로 마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거실 천정 조명은 심플한 라인 등으로 주방까지 이어지게 설치를 했고 소파가 놓여지는 위쪽에도 등박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간접등을 또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메인 등을 끄고 간접등만 켜도 충분한 조도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희 거실 공간의 비밀 수납장인데요. 왼쪽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수납장이에요. 여기 하부에는 이제 청소기를 배치할 거고 위에는 지금 막 전선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있는데 쟤네들은 사실 그 라인 등 그리고 간접등이 들어갈 때 필요한 안전기를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잘 닿지 않는 가장 위쪽으로 배치를 했고 이 수납장이 이곳에 설치될 수 있는 숨은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입구방인데요. 입구방은 별다른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벽지와 그리고 바닥 그리고 조명 공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확장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왼쪽도 그렇고 아래 제가 보이는 이 맞은편 벽도 다 외벽이에요. 근데 단열 작업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창문도 이제 발코니 전용 이중창으로 바꿔드렸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벽면을 따뜻하게 단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벽과 그리고 바닥 동일한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패턴이 테라조 패턴이에요. 요즘 테라조 패턴이 이렇게 과하지 않게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자연스러운 돌칩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샤워 형태가 아닌 욕조를 설치해 드렸고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면 또 물이 이쪽으로 튈 수 있어서 유리 파티션을 욕조 위쪽으로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간접등을 조금 군데군데 원하셔서 플랩장 하부 쪽에도 이제 간접등을 넣어드렸고
욕실에는 대부분 이 천정재가 SMC 천정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SMC 천정재를 사용하면서 간접등을 넣기가 쉽지는 않은데, 목공 작업으로 미리 간접등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쪽으로만 이렇게 SMC 천정재를 시공해 보았는데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뭐 만약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쉴 때도 이 메인등을 꺼놓고 측면에 간접등을 넣어놔서 분위기 좋게 뭐 반신욕이나 목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조 수전, 그리고 뭐 선반, 뭐 수건 선반 이런 애들이죠. 욕실 분위기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니켈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욕실에 요즘 많이 쓰는 장이죠. 플랩장을 설치해드렸고, 왼쪽에는 이렇게 플랩장입니다. 플랩장에서 안쪽 공간을 쓸 수 있고, 오른쪽은 여닫이장으로 만들어서 이 위쪽에 이제 콘센트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면도기나 이렇게 전자제품, 드라이기 같은 것도 꽂아서 위에 올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데인데 1층 비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변기에 비데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욕실 공사할 때 비데 일체형 변기를 쓰시는 게 가성비 그리고 디자인도 모두 챙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 주거 공간은 뭐 거실, 뭐 다른 방 다 중요하지만 이 주방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 주방 공간이 잘 정돈되어 있고 고급스럽게 제작을 해놓으면 손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인테리어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배치한 식탁에서는 뭔가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본다거나 가족들과의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라고 하면, 식사는 말 그대로 이 식탁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식탁을 준비해 오셨는데, 사실 이 주방 자체가 기존에 너무 좁았어요. 일단 길이도 너무 좁고 이 폭도 너무 좁아서 냉장고를 어떻게 넣을지, 이런 싱크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식탁 공간을 도대체 어디다 배치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거실 쪽에서 설명드렸던 청소기장, 그 비밀인데요. 원래는 기존 벽이 템바보드 선 정도까지밖에 이 주방 벽이 없었습니다. 요만큼, 대략 한 40cm 정도를 더 늘려드린 건데, 당연히 이제 주방 벽체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간은 커졌겠죠. 그럼 대신 이 공간이 비어 있겠죠. 이 비어 있는 공간에 맞춰서 입구방 문도 앞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빼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 입구방 문이 이 뒤쪽 벽에 지금 요 선에 있었어요. 요 선에 있던 거를 제가 이 앞쪽으로 빼드린 거예요. 이 앞쪽으로 빼드리면서 당연히 또 여기 공간이 또 생기겠죠? 이 공간에 청소기가 수납할 수 있는 장을 쏙 넣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 라인이 중문을 열었을 때 신발장 라인이랑 거의 딱 1대1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잘 쓰임새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 끝나는 라인에 맞춰서 이 아일랜드 식탁을 제작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전자레인지나 뭐 밥솥을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이 하부 쪽에는 이 밥솥을 수납할 수 있도록 레일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밥솥을 수납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밥을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하다가 이쪽으로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날개를 위로 올려드렸고, 또 거실방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이 안쪽에 뭔가 배치되어 있는 게 이 턱 때문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주방 공간이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해 날개를 한번 올려 보았습니다. 이 날개는 대리석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올렸고, 이 벽체 같은 경우도 같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이런 주방 공간에 여러 가지 마감재들이 막 많이 들어가면 조금 정신이 사납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통일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마감재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하부장과 상부장 사이 이 공간을 대략 한 70cm 정도를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상부장이 너무 낮으면 이 주방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부장을 올려서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을 좀 넓혀드렸고, 이 안쪽에는 또 이제 간접등을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상부장 하부에서 쭉 간접등이 나올 수 있도록 LED 바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드렸고, 이 LED 등이랑 또 같이 들어오는 등이 하나 있는데, 아까 식탁 쪽에 있었던 등이에요. 주방 공간을 확장시켰던 만큼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원형 등을 이렇게 두 개를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 등이랑 주방에 있는 상부장이랑 같이 켜지게 설계를 했는데 뭔가 귀엽지 않나요? 요즘 이렇게 원형 등으로 포인트를 줬을 때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에 꼭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최대한 깊이가 튀어나오지 않는 키친핏 타입의 냉장고를 선택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인데, 사실 이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을 터닝 도어나 ABS 도어 이런 여닫이 문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 단열 효과도 그렇고 소음, 밀폐력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이 공간이 너무 작았어요. 이 키친핏 냉장고를 설치를 했어도 공간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을 해 드렸는데,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손잡이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지 않게 아예 이 벽체랑 1대1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선을 맞춰 드렸어요. 뭐 이런 것도 뭐 깨알 팁이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측면에 손잡이를 만들어 드리면 이걸 잡고 또 열기에는 또 편합니다. 손잡이가 또 따로 돼 있고요. 닫아 놨을 때는 손잡이를 잡고 열면 되고, 닫아 놨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손잡이를 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방 베란다 공간은 주방에서 미처 다 수납하지 못했던 뭐 가전제품이나 집기들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부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평균적으로 이 하부장 높이를 싱크대 높이랑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제작을 조금 원하셔서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크게 설치를 해보니 오히려 뭔가 이 위쪽에 가전제품을 놨을 때 사용하기 더 편한 높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90cm인데 얘를 한 1m 10까지 올려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딱 눈높이에 있다 보니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밑에 쪽에는 이제 선반으로 만들어 드려서 그냥 이 쿠거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을 이쪽에다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베란다 공간 자체적으로 이쪽에는 물을 쓰는 공간, 이쪽은 건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건식 공간에는 이제 패턴 타일을 깔아서 뭔가 너무 베란다 같지 않은 느낌을 주었고, 이 세탁실은 당연히 이제 물을 쓰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벽면 전체적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려서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기존에는 원래 이 창문이 반창이었어요. 제 무릎 높이까지 오는 공간이었는데 그 턱을 좀 제거를 하면서 전창으로 좀 바꿔드리고, 좀 불필요하게 창이 원래 여기 되게 컸어요. 요거를 좀 줄였습니다. 그냥 쓰기 좋은 사이즈로 샤시를 제작을 해드렸고, 나가셔서 여기도 너무 베란다 느낌이 들지 않도록 패턴 타일을 적용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또 수납장을 제작을 해드렸어요. 수납장이 깊이가 얘는 좁고 얘는 깊은데, 그 이유가 얘는 지금 이 뒤쪽에 우수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 쪽 앞쪽으로 장을 짜고 얘는 그 우수관 쪽 뒤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수납장을 짜 드렸습니다. 반대쪽에는 실외기를 수납할 수 있는 또 공간이에요. 여기다가는 또 너무 깊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질구리한 이런 살림살이들이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외기를 설치하면 또 이렇게 루버 셔터도 설치해 드려야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루버 셔터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변기랑 세면대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소형 구조여서 집기들만 교체를 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벽면은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그리고 약간 텍스처는 트라버틴 느낌의 포세린 타일을 시공해 드렸고, 뭐 바닥이랑 벽은 이 동일한 타일로 적용을 했는데, 이 상부장과 거울이 달리는 벽면은 좀 우드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해봤어요. 사실 이 우드 타일이 한 장당 크기가 요만한 크기가 아니라 이 1200에 60cm짜리 이렇게 되게 큰 타일인데, 이 공간이 넓었다면 그 타일을 시공을 했을 때 뭔가 더 고급스러움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타일 1200, 600짜리를 4장을 균일하게 잘라서 붙이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변기 위쪽으로 상부장도 좀 과하지 않은, 이렇게 밑에는 오픈 선반, 위에는 수납장 타입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또 간접등이 나옵니다. 뭐 이런 등을 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샤워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타입으로 설치해드렸고요. 아기자기한 안방 욕실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영상은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분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현장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죠. 이 자재들을 어디서 사는 거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시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사실 저희 스토어를 하나 열어서 거기다가 소소하게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올려보고 있어요. 최저가로 드리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시장의 금액대가 뭐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확 싸게 드리기나 이런 건 좀 어렵고, 만약에라도 저희 스토어에서 물건을 보시고 뭐 따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을 해 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니 좋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정말 도움이 또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 물러나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